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줄 것 같으면서도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아리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코 F-16 정도는 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언론을 보면 몇 가지 약간 의문을 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F-16을 달라는 목적을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을 확보하고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F-16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 공격기와 전투기가 휴대공,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고 있는 상황을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휴대용 공대공 미사일은 중고도 이상으로 비행하는 적기를 방어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크기가 작고 유도 장치가 제한적인 만큼 저고도로 비행하는 적기를 공격하는 무기체계죠. 즉, 러시아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저고도 비행은 여러 가지로 항공기와 조종사에게 부담을 줍니다. 지형 지물과의 충돌 위험, 공기의 항력으로 인한 연비 손실 등 저고도 비행은 고고도 비행에 비해 어느 하나 항공기와 조종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죠. 오직 하나,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장점만을 빼면요. 지구의 공면뿐 아니라 지형 지물로 인해서 레이더의 전파가 차단되어 탐지되지 않으니 당연히 지대공 미사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반한 것이 영화 탑건 매버릭의 적 기지 침투 작전 씬입니다. 그래서 냉전시대 미국과 유럽은 적을 타격하면서도 적에게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 지형 지물을 이용한 저공 비행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체를 구현했죠. 대표적인 기체가 F-111과 유럽의 토네이도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피했지만 지상의 소구경 대공포와 보병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죠. 미군은 일찌감치 월남전에서 그 경험을 했고, 영국의 토네이도는 이라크전에서 적지 않은 기체를 잃었죠. 저공 침투가 고공 침투에 비해 여러 가지가 불리하고, 미국이 대량으로 보급한 스팅거 미사일의 위협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저공 침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고공 침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개전 전에 강력하게 구축된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조종사의 훈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미그-29를 운영하고 있었고, F-16만큼이나 전 세계에 많이 뿌려진 미그-29이기에 마음먹으면 미그-29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기를 쓰고 F-16을 요구하고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을 수리해야 하고 파일럿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병참을 모두 바꾸어야 하고 그라운드 요원들은 훈련을 다시 시켜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방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F-16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넌센스는 방공 능력만 따지면 미그-29와 F-16은 큰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상 관제 부분은 서방 측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 뛰어난 운동성을 가진 미그-29는 러시아 측 전투기 대비 전투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공대공 능력은 미그-29가 F-16 대비 더 뛰어난데요. F-16을 타겟으로 한 만큼 공중전 능력은 F-16이 발전한 궤적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공중전 능력은 발군의 능력을 보이지만 지상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 F-16에 비해서 미그-29는 거의 낙제생 수준의 능력만 보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 공격 능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술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점령 지역에 핀포인트 포격을 통해서 전략적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본토 공격이나 공세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지만 미국과 서방의 입장에서는 핵탄두 운영 능력을 가진 러시아에게 전 세계로 확전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영공 방어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공 미사일 체계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군사 원조를 한계 짓고 싶지만 실지 회복을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의 전투뿐 아니라 후방 병참 보급 지원도 타격을 입히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무기를 도입하고 싶지만 공격적인 무기라고
눈에 띄는 무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공방어 무기로 둘러대고 있고 그 속내를 아는 미국은 어물쩍 시간만을 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F-16을 도입한다고 해서 실제로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여지껏 강력한 대공 방어가 구축되어 있는 자국의 영공을 침입하는 러시아 항공병력을 때려잡는 형태로 전투를 수행해왔지만 공세적으로 항공 전력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바보 같은 질문, 태권브이가 이기냐 마징가 Z가 이기냐 라는 질문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 알고 계시면 아재일 수도 있습니다. F-16과 미그 29의 공중전에서 누가 이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문제는 조기 경보 능력의 문제인데 조기 경보 능력만 확실하다면 그리고 공대공 무장의 전투기의 성능을 꽤 많은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전이나 중동전에서 공중전에서 프랑스 미라지와 미제 전투기에 미그기가 캐발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만은 절대 아니죠. 전투기의 성능, 조종사의 숙련도, 전반적인 군기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조기 경보와 레이더 지원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동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격추위를 보였던 미그기와 서방제 전투기는 월남전에서 맞붙습니다. 스펙상에서 말도 안 되는 스펙의 미그 17, 미그 21은 당시 최고 수준의 전투기였던 F4 팬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수준의 격추비를 기록하죠. 미사일의 사거리, 레이더 등 기술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미 해군, 미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미숙한 월맹군 조종사들의 실적으로는 대단한 수준인 거죠. 실제로 연료 공급의 양에 따라서 출격 횟수가 달라지는 월맹군의 상황상 파일럿의 수준은 미군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보다 뛰어난 월맹군 지상 레이더 지원은 공대공 유도탄의 발사 타이밍까지 지시하는 수준이었고 떨어지는 전투기의 스펙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공중전에서는 언뜻 보면 압도적인 서방세대 전투기를 통하면 러시아군의 상공을 압살할 것 같지만 항공 정찰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 특성상 정보 지원이 끊기는 즉시 전투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 겁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아니라 러시아 방공망 자체를 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확전을 그리도 걱정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F-16이 그리 큰 걱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순간 바로 정보 지원을 중단하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공 레이더 역시 방어적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당연히 공격적인 기능을 하는 조기 경보기는 없어요. 실례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정보 자산의 의존도가 높지만 조기 경보기는 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공 유도탄 최대 70km, 대지 유도탄 최대 250km를 유도하기에는 전투기의 레이더와 정보력으로는 부족하니까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나토군의 조기 경보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나토군의 지원이 끊기는 즉시 대공 전투 능력과 원거리 타격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런 식으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도 러시아의 확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